그래서 박근혜가 그 삶은 나라에 바친 것이다 할 때 2006년에 카타칼 테러가 있었잖아요. 한나라당의 불만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기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박근혜를 이렇게 끄은 거죠. 11cm가 꺼졌습니다. 11cm. 여자의 얼굴에다가 얼마나 흉악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박근혜 동정론이라고 할까요? 박근혜가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되는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데, 참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에서는 그 선거철을 이용해서 자작극이 아니냐. 자작극으로 누가 얼굴에 칼 그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작극으로. 이 좌파들은 정말 악하죠. 너거는 그리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굴에 칼 꺼가지고 자작극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할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약간만 빗나갔으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구가 되든지 신경마비로. 그렇게 위험한데도 좌파들은 그것을 자작극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러면 그렇게 자작극이라도 해봐라 말이지. 만약에 자작극이라고 하면은. 예, 박근혜 편지와 관련된 2부라고 해야 될까요? 2부를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박근혜 편지와 관련된 2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대로 됐다고 하면 저주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박근혜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이 일을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에도 보면은 환격이라는 게 있어요. 환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둑돌을 잡을 때 혹은 돌이나 바둑돌이죠. 바둑돌을 잡을 때 그 돌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을 잡은 돌들 있잖아요. 그 돌을 잡은 돌이 다시 다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안에 바둑돌을 잡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바둑돌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돌이 동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팔 하나를 주고 상대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하겠죠. 전쟁의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 제3의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전략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경우에 사석작전이라 하잖아요. 그 죽는 돌, 판 전체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죽는 그 돌처럼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전략을 짜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탄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잡긴 잡았는데 박근혜를 잡으면 나머지 좌파들이 다 한 번에 잡히는 환격과 같은 역할에서 박근혜가 사석이
있다. 사석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둑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적의 세력이라는 것은 든든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일순간에 사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다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한 수 탁 놓아서 잡지 않습니까? 잡는 순간에 다 잡히는 겁니다. 시간 차의 문제일 뿐이고 바둑돌처럼 한 수 한 수 조율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바둑에서처럼 한 수 한 수 우리 눈에 보이는 조율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조율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가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한 판이 끝나고 이겼는지 졌는지 몇 집을 이겼는지 계산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개가 계산하다. 집 갖자. 집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4.15 총선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도 살려내고 나라도 살려내고 박근혜가 그런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죽어서 양양가처럼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바치리라.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죠.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쁘게 죽으리라. 이런 양양가의 정신을 박근혜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로 국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분야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전문성 있는 자를 뽑아서 쓴다 해도 거기서 반드시 실수가 나오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대통령을 두 번 해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그와 유사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뭐 두 번 하는 사람 있고 세 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두 번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할 때 더 잘할 것이다. 글쎄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하고 오히려 두 번째 다시 재결합해서 결혼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시켜놓고는 너무 또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혼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 해볼 수도 없고 특별하게 우리나라도 그 단임제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더 뭐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5년 그 단임이잖아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4년 미국은 그 중임제고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다고 해도 처음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지금의 정권처럼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의라는 것은 보다 적은 악을 추구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꼭 그렇다고 정의를 하기가 그런데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은 악, 어느 악이 더 적은 악이냐,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것,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뭐 너무 네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렇게 볼 때 박근혜는 아주 적은 악을 사람이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적은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최악 같은 거잖아요. 최악은 아니지만 북한도 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이 악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정권의 악이라는 것은 뻔뻔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 삶은 나라에 바친 것이다 할 때 2006년에 카타칼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한나라당의 불만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기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한나라당에서 무슨 지방선거 때 그 자기가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박근혜를 이렇게 끄은 거죠. 11cm가 꺼졌습니다. 11cm. 여자의 얼굴에다가 얼마나 흉악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박근혜 동정론이라고 할까요? 박근혜가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되는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데, 참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에서는 그 선거철을 이용해서 자작극이 아니냐. 자작극으로 누가 얼굴에 칼 그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작극으로. 이 좌파들은 정말 악하죠. 여러분 그러면 저기 지금 너거는 그리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굴에 칼 꺼가지고 자작극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할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자기 목숨 바쳤어. 물론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진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자작극이라도 한다 그러면 박근혜가 진짜 영웅으로도 추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라도 선거 이기겠다고. 만약에 그게 자작극이었다고 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작극 할 것도 아니에요. 없지.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약간만 빗나갔으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구가 되든지 신경마비로. 그렇게 위험한데도 좌파들은 그것을 그 자작극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러면 그렇게 자작극이라도 해봐라 말이지. 만약에 자작극이라고 하면은 그게 자작극일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얼굴에 갖다가 여자가 1cm 국 찌르는 것도 자창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창같이 이렇게. 근데 콕 찔려서 뾰족한 것에 찔려서 나는 상처, 그 의학적으로 자창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자상 그렇게 하고 자창 이렇게 하는 거죠. 자창. 찔려서 난 상처라는 거죠. 그렇지만 11cm나 그렇게 나고 조금만 빗나갔으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 10년 받았습니다. 10년. 이제 풀려났을지 모르겠네. 10년 지났으니까. 그때가 2006년이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우상화하니까 사람 죽은 사람들 우상화하고 다친 사람들 우상화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전략이거든. 선전선동술에. 우파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우파는 그렇게 안 해요. 우파는 그렇게 잔인하지가 않아요. 좌파처럼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 테러를 얼굴에 11cm가 꺼이고 지금 그때보다 더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겼다고 하면은 지금 박근혜가 3년을 갇혀 있잖아요. 3년을. 이게 박근혜 얼굴에 상처 난 것처럼 길게 꺼진 칼 3년 동안에 36개월 동안에 꺼진 그 칼자국이라고 보면 돼요. 카타칼로 길게 꺼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30cm 얼굴에 껐듯이 이렇게 길게 꺼둔 이것이 박근혜를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박근혜를 이기는 게 아니다. 박근혜가 얼굴에 카타칼 꺼여가지고 11cm 꺼여가지고 죽을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이긴 것처럼 박근혜의 이것이 박근혜의 희생이라는 것이 억울한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 같은 거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겁니다.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렇게 신념은 있지만 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독하다는 거하고 그 신념이 강하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독한 것은 국민의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의 정권은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을 해가면서까지도 중국의 조공을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해야죠. 국민들이 표를 가지고 문재인이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손으로 범한 죄, 손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표로 범한 죄, 표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국민들이 찍지 않으므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므로 공지영이가 그랬다면서 대구의 죄가 선거 잘못한 죄라고.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선거 제대로 해야죠. 이제는 선거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선거를 제대로 해야죠. 박근혜 그 얼굴에 난 상처, 박근혜의 그 가슴 안에 길게 꺼져 있는 이 구속 상태에서의 이 상처, 카타칼로 끄은 것처럼 이 상처 사실은 우파였거든요. 그 사람도 우파가 끄은 것처럼 우파였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끄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마찬가지예요. 우파가 박근혜 얼굴을 끄은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니까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를 따랐다가 그 부스러기가 안 떨어지니까, 떡덩이가 안 떨어지니까 박근혜 얼굴에 껐다 이 말이야. 죽이려고 껐는데 죽지는 않았어 아직. 박근혜가 그 부활을 할 거예요. 대통령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박근혜도 반드시 할 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처우,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아름다운 이름. 박근혜를 닥근혜라고 그랬죠. 닥근혜라고 머리 나쁘다고.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가. 제가 박근혜 옛날에 씨랑 하는 거를 토론하는 거를 몇 시간짜리 다 들었거든요. 야, 그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탁탁탁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보고 읽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사실 대통령이 그 많은 문화,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뭐 분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들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볼 줄 아는 눈은 있어야 되거든.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전문가가 아닌지, 누가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저 청와대를 파란 계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강아지 새끼들이 득실득실 거리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개들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국가에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모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모으더라도 자기한테만 충성하는 그 충견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죠.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누가 이렇게 내가 박근혜 하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붙이면 그 박근혜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6자를 언제 다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박근혜는 그냥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명사. 그렇게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칭할 때는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말이지. 박바가 되면 안 되잖아. 박바.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박근혜가 왕은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지. 우리가 박근혜한테 우리 그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를 한 거지. 박근혜한테. 박근혜가 우리의 주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박근혜가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라 한다고 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기 위해서 박근혜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따져가지고 박바가 있어. 또 바가. 우리도 박근혜를 사랑하지만 박근혜 바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박바가 되면 박근혜 잘못한 것도 그냥 뭐 잘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잘했다 이 생각이 없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듯이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이성이 다 마비가 돼버려. 탐욕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핵폭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반지의 제왕에 대한 해석은 너무 여러 가지니까 톨킨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그 쓸 때 그런 의도로 쓰질 않았는데 해석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물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철저하죠. 선과 악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걸 쓰다 보니까 원래는 1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1936년부터 쓰거든요. 36년 맞죠? 36년인가부터 써요. 그래서 48년인가 49년인가까지 써요. 그러니까 근 12년 정도, 약간 연도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12년 정도 동안에 씁니다. 그런데 그거 쓰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는 거예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자기가 참전을 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자기 친구 2명을 한 전투에서 잃어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톨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기 호빗 쪽 있잖아요. 호빗 쪽. 전쟁에서 제일 약하고 군인들이 제일 강한 것 같지만 군인 개인으로 보면 제일 약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유약하고 작고 그런 존재처럼 자기가 큰 전쟁 안에서 호빗 쪽처럼 제일 약하고 제일 힘없는 그런 군인, 자기화 시킨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군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전쟁을 참전해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호빗 쪽처럼. 그렇지만은 호빗 쪽이 작지만은 누구보다 또 강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정의심, 정의감, 이것이 결국은 전쟁을 극복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극복이 되잖아요. 물론 연합해서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호빗 쪽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인간이 그렇지만 그 신념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 있잖아요. 반지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노력이 있을 때 어쨌든 그 투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선이 이기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잠깐 해석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를 이렇게 좌파가 잡잖아요. 연약한 여자, 호빗 쪽 같은 여자일 수도 있겠죠. 호빗 쪽 같은 그런 여자지만은 결국 이 박근혜가 이 판도를, 그러니까 좌파가 생각하고 있는 흉계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 있잖아요. 계획인데 그것이 박근혜를 통해서 박근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파의 흉계가 깨어지는 에스더 이야기 알잖아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이 달려 죽는다는 거죠. 그 흉계를 꾸몄는데 자기 흉계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좌파가 다 수면 위로 명단까지 쫙 누가 좌파인지 이제 자기네들의 세상이다 해가지고 다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법조계 안에서 좌파가 누군지, 그 세력들, 정치계 안에서 좌파가 누군지, 문화계 안에서 또 누군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이거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미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문화계 안에서 잡을 놈들 또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고 정치계 안에서도 잡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교두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2차 세계대전 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할 때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임진왜란 할 때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입니까? 이런 대첩 있잖아요. 한산대첩, 이게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런 거 계기가 있잖아요. 교두보,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는데 이게 4.15 총선이라는 거죠. 이번에 4.15 총선 이기면 이제
갈 길이 멀긴 하겠지만은 좌파들의 정체가 거의 드러나 있잖아. 이거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찐 것처럼 지금까지 엎드리고 살았지만은 광화문에서 기도하던 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광화문에 잘 모일 수 없도록 만드신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섭리가 있다고 할 때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섭리가 아니잖아요. 섭리라는 것은 이 땅의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역사한다.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다. 그게 섭리거든요. 섭리. 악인에 대해서 재판하시고 선인에 대해서 상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혹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유혹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래서 박근혜의 진심, 그 삶을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대로 자기가 실제로 2006년이니까 자기가 한 10년 있다가 2016년 10년하고 몇 개월 더, 그때 5월달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1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겠네요. 10년하고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박근혜의 각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옛날에 2006년도에서는 박근혜 얼굴에 카타카를 가지고 자상을 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마음에 그 자상을 내는 거거든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 현실입니다. 박근혜를 끈 그 칼이 지금 우파 안에 있지만은 박근혜가 용서하는 거거든요. 지금 승리해야 되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박근혜가 용서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탄핵한 세력에 대해서, 물론 용서라는 것은 저쪽에서 사과를 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게 순서지만은, 박근혜가 내가 용서할 테니 사과해라, 사과를 바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이번에 잘 협력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그 사과하는 방법, 사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를 위해서라고 말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가 용서하는데 박근혜보다 당신이 더 피해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가 용서를 한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하겠냐, 이 말에, 이 시국에. 그리 하지 마라. 이 박근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나가 되라, 용서한다 하면은 나는 용서 못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일 피해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한다 하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하나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박근혜 때문에 분열하지 마라 하는데 박근혜를 위해서 분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박근혜가 수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신의 한 수입니까? 선거의 여왕입니까? 왕의 귀환은 아니죠. 여왕의 귀환입니까? 대통령의 귀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금 더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 시간만큼 억울하게 그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임기가 있잖아. 남은 임기, 그걸 박근혜가 대통령이 하도록 국민들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억울하니까. 명예 대통령 하는 거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앉혀서 명예 대통령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될까요? 국민들이 미안하다는 뜻에서 국회가 그런 명예 대통령을 주면 안 될까요?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못해서 억울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박근혜의 얼굴에 상처를 낸 애들이 우파였지만은
그것도 박근혜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 재물처럼 지금 박근혜의 삶이, 박근혜의 구속이라는 것이 재물처럼 나라에 바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계기가 아니면은 우파가 저렇게 강하게 투쟁적인 우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들 있잖아요. 강력하잖아요. 투쟁력이라는 것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함이 우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박근혜가 이 억울함을 복수하지 않을, 개인적인 사유로 복수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3년을 지금 갇혀 있잖아요. 김대중도 또 그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자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여자에게. 그래도 나이도 김대중은 젊었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나이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 여자에다가 너무 잔인한 복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